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김영윤 TV의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야, 그 노소영 관장이 SK 건물에서 네. 퇴거한다네요. 네. 이제 아유, 참 거시기하다. 하여튼. 아이 거시기 한 것 맞죠. 그냥 최태원이 일부러 노소영에게 망신 주기 위한 용으로 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소영 관장이 그 상간녀를 상대로 30억 위자료 소송을 걸자 그 다음 달에 바로 나비 퇴거 소송을 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기업이 아니라 SK는 우리나라에서 3대 기업 지금 2등이죠. 2등이에요. 네. 2등인데 그런데 그거 이거는 기업이 아니라 뭐 재벌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초거대 기업, 공룡 기업인데. 네, 그런데 어디 하는 짓은 구멍가게 사장님보다 못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항소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것도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법원 법률심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지금 이 결혼 파탄에 유책 배우자가 이제 결혼을 끝내기 위해서 젠틀한 방법이 아니라 온갖 지저분한 짓을 다 하고 있다. 내가 30년 27년째 이제 소송을 걸어지면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파탄 나고 있다. 나 가엾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약간의 어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일부 후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좀 화가 나는 게 이 퇴거 소송에서 이제 끝나고 퇴거하면서 10억 3천 한 400만 원 정도 또 주고 와야 되는. 왜요? 월세 밀렸다고 그것까지 소송을 걸어서 받아냅니다. 월세 밀렸다고 그거까지 받아내. 네. 아니 일반 사람이면 그렇다고 그래. 아니 SK인데, 그거 진짜 왜 그러냐. SK의 본인의 새 자녀를 낳아준 조광지 그런데 네. 월세까지 받아내. 네. 나 찌질하다 진짜. 그래서 조금 가슴이 아프다. 그 많은 응원 댓글 그리고 굉장히 저는 고급스럽게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SK 빌딩 퇴거 요구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법부 판단에 존중한다. 항소는 안 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기대해 봐야 되는 게 8월 22일에 가사 4부에서 1시 55분에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30억 그 부분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8월 22일 날. 네, 1시 55분에. 야, 많이 기대가 되네. 네, 많이 기대가 되는 게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합니까? 우리 예상이니까 우리가 뭐 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위자료 그러니까 그 상간녀라는 게 이제 간통을 저지른 상대 여자를 이제 일컫는 말이긴 하죠. 그래서 자꾸 김희영을 갖다가 자꾸 동거녀 또는 뭐 김희영 이사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상간녀라고 좀 밀고 있는데 이게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의 최고액에 받아봤죠. 5천만 원. 근데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재산 분할과 또 다르 정신적인 뭐 고통에 대한 그때 5천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5천만 원은 정말 껌값도 안 되는 약값도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노소영 측에서는 사실 30억이라는 걸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좀 상향 조정해 보겠다라는 거죠. 재산 분할을 1조 3,808억을 받아내고 나오면서도 그 1심에서는 665억이었잖아요. 네. 사실 패소랑 마찬가지지만 그때 코끝이 빨개지면서 울음 참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잖아요. 나야 665억이 다른 분들이 일반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전체 최태원의 재산에서 1% 조금의 기여도를 인정을 받은 건데 만일에 이게 일반인으로 갔을 때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연녀, 상간녀와 뭐 이런 고통으로 이혼을 했을 시 진짜 본처에게 이런 1%에 대한 재산만 인정이 된다면 거의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상황이 된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이 10억인 사람이 그러니까요. 10억이야 전 재산이. 근데 1%면 얼마야? 1,000만 원. 1,000만 원 받고 쫓겨나는 거지. 그러니까요.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게 그래서 내가 앞으로 또 고하겠다 해서 2심을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조 3,808억을 받아내면서 전체 재산의 35%의 기여분을 받았어요. 이게 판례로 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일반 국민으로 왔을 때도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10억 재산 가면 한 받아지니까 3, 4억 받아지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냐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30억을 받겠다라고 위자료 소송을 낸 게 아니라 상간한 여자,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너를 벌할 수 있는 건 요게 유일한데 요거를 갖고 나는 정신적으로라도 그 상간한 여자에 대해서 보상은 받겠어. 남편과의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절차 외에 그거기 때문에 좀 많이 지켜봐야 된다. 30억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5천만 원은 훨씬 깬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소영의 재산 분할이 1심에서 그다음 위자료도 1억이었는데 2심에서는 20배가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금 기존에 5천만 원에서 한 20배 정도 뛰는 금액 정도로 그럼 한 10억 정도를 받지 않을까.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최태원에 대한 그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자체가 이제 1심 판결 후에 이제 본인에 대한 그 조강지처에 대한 재산 분할과 이 상간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이렇게 자존감을 좀 높이기도 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알림도 필요하고 그래서 받지는 못하더라도 알려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요 다음 칸을 보면요. 이제 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김희영 그 상간녀 부분은 안 만만하다는 거죠. 상간녀가 안 만만하죠. 안 만만하죠. 왜냐면 야 간통의 요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간통의 그 기간도 이미 지났고 우리가 간통하는 거 다 알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제 와서 네 아니요 그 전 거 이제 와서 결혼 파탄의 책임을 나한테 묻는다는 건 질 이유가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 상간녀가 네. 김희영 씨가 네네네. 결혼 파탄의 책임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 그 책임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세칭 말하자면 바람 나가지고 본처가 싫어진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그러니까 부부가 관계가 끝났다 이제 마음이 끝난 후에 이제 김희영 상간녀를 만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선후 관계가. 근데 2심 재판부에서는요. 뭐라노 너네 둘이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혼을 청구한 거고 김희영이 이혼할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최태원인데 너 자꾸 거짓말 할래? 라는 취지의 김희영 이혼을 최태원이가 그럼요. 뒤에서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게. 네, 그리고 김희영이 이혼 당시에 그때 이제 뭐 직장으로 등록됐던 곳이 그 최태원의 그 횡령 사건에 연루돼 있던 그 사람 해운 회사에 이제 뭐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 라는 것 이런 정황들만 사실관계만 봐도 그리고 가장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최태원이 그 이제 수감 시절에 노소영에게 자필로 편지를 보내잖아요. 내가 혼외자가 있고 그 상간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내가 이혼시켰다라는 자필 편지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들 네가 이렇게 써놓고 지금 뭐하뇨? 네 지금 이 결혼의 파탄의 원인은 두 사람이 먼저 바람 폈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김희영 상간녀는 결혼 파탄의 책임은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분도 보통 여자가 아니다. 보통 아니네. 아니에요, 보통 아니에요. 아니면은 저 김희영이 보통 여자가 아닌 게 아니라 최태원 측에서 아주 지금 센 변호사를 붙여서 조력을 해줄 수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상황이 한 2016년, 17년 이때 이제 2015년 12월
8일쯤에 이제 최태원이 이제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상간녀에 대해서 댓글이 비난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네.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그 댓글러들을 다 고소 고발을 남발했죠. 네. 전략적 봉쇄술이라고. 이때 재판부가 그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벌금을 매기면서도 한다는 게 거대 자본을 무기로 이렇게 이제 댓글 한 부분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게. 아이 꼴배기 싫죠. 돈을 써도 아니 댓글로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 있지.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이야. 우리나라 남바 투기업의 그러니까요. 오너인데 이런 사건은 얼마나 저 비판의 대상이고 또 어떻게 새칭 또저 화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제성이 있는데 댓글들이 몰리는 거지. 그걸 갖다가 다 고소를 하고 아유 찌질하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조금 노관장 측이 이제 국민들의 감정을 잘 건드린다라는 게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요. 이제 이 김희영 상대 바람난 이제 간통을 한 상대를 상간녀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김희영 이사장, 뭐 TNC 상간녀. 재단 이사장, 뭐 동거녀, 뭐 이거 다 떠나서 상간녀다라고 고정을 야, 지어버려. 여기 또 한자까지 상관이야 딱 해놨네 이 기사에는 또 네, 한자. 그래서 상간녀는 간통한 상대 여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아직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지 않은 아는 상태인 상태에서.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 사이 낳은 자녀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간녀라는 게 입증이 됐다. 아니, 애까지 낳았는데 그런? 이거 이상의 더 증거가 그러니까 간통한 거 맞고 간통했으니 너는 상간녀야 이렇게 나오는 거고 30억 위자료 소송도 상간녀를 상대로 30억 위자료 뭐 소송. 애만 없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그 부적절한 관계까지는 안 간 사이였다. 그러네. 그냥 만나서 차만 마시고 이런 사이였는데 이혼을 하기 전에 그런데 애는 어떻게 된 거야? 애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또 조금 찌질하다는 게 그냥 이제 유책 배우자잖아요. 최태원 회장이 그러면 이게 솔직히 그 조광지처가 버림받는 상황에서 뭐 화가 나서 얼마든지 고함 지를 수도 있고 할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갖다가 또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이제 못 볼 거 볼 거 다 보여준다. 이렇게 밑바닥까지 좀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게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최태원 이 노소영 관장이 동거녀 김영을 상대로 30억 위자료 청구한 것은 사실이 왜곡되고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그 다음 페이지가 제가 중요한 거를 좀 뽑아왔는데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상간녀라는 말 좀 쓰지 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만해 간단하게. 그러니까 너무 쪼잔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서 조금 최태원은 그 대법원에서 지금 법률심 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끝났어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 설명회까지 열었잖아요. 설명회까지 열면서 이제 2심 재판부가 이제 상속형 이제 기업가다. 아니 난 그러니까 나는 상속받은 자꾸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자수성가형 기업가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재산을 4조에서 35%를 갖고 노소영에게 1조 넘게 주는 거 그게 아니고 난 상속형 기업가야. 자수성가형 아니야 하면서 쪼잔함을 좀 보였잖아요. 돈 덜 주려고.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조광지처에게 이혼하면서 돈 덜 주겠다고 본인이 나와서 설명회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쪼잔함은 끝판대왕으로 보여줬는데 이제 퇴거까지 했잖아요. 그럼 국민들에게 절대 좋은 이미지는 다시 쌓을 수는 없어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마 8월 20일 1시 55분 이후로 이 상간녀 김희영에 대해서 뭔가 또 반응을 한다면 그것만큼 추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조금 안타까워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가정, 이제 결혼이라는 걸 굉장히 훼손한 사람이다. 굉장히 훼손한 사람이다. 역사의 길이 남지 않겠냐. 그리고 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주변에 이제 형제들도 이게 재산 분할 때문에 경영권 자체가 좀 흔들리는 게 싫어서 이제 최태원에게 몰빵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최태원이 그룹 회장되고 우리의 이제 희생으로 형제들 간의 희생으로 형제의 난을 겪지 않고 희생으로 최태원이라는 사람을 그룹 총수로 해놓고 있는데
지금 그룹 이미지를 본인의 간통, 그러니까 본인의 불법 행위로 부도덕함으로 이미지 훼손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비통하도다. 그 저는- 형제들이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와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형제들에게 뿌려졌던 그 재산 분할까지도 최태원으로 다 뭐 그러니까, 이제 동생에게 갔던 거 다 포함시켜서 17%, 17.6% 이상의 그 주식 계산으로 노소영 관장에게 35%가 나눠진 거니까 이제 형제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있다가 갑자기 줬다 뺏는 그런 기분. 근데 그게 뭐 기업에 위해서 뭐 기업 가치를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본인의 그 유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남고자 하는 것에 내 것까지 다 뺏긴다 생각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앞으로 뭐 또 이걸 갖고 상간녀를 상대로 또 뭐 이런 쉴드를 치면서 또 이렇게 한다면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김희영 씨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SNS는 잠시 중단했고요. 중단했다고 네. 지금 하더라고요. 예. 중단했고 얼마 전에 뭐 인터뷰 조선 뭐 여성중앙인가 뭐 이런 여성지에 뭐 인터뷰 했다가 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가 어디라고 나오냐? 남의 가정 밭 화면이고 네 눈에는 비눗물 난다 뭐 이런 게 댓글이 있으니까 또 뭐 댓글에 대해서 뭐 법적 조치를 하겠다 또는 뭐 인터뷰가 약간 좀 왜곡됐다. 이거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주로 법적 조치 좋아해요. 법적 조치.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하지 않은 분들은 법적 조치 잘합니다. 김희영 이 상간녀 김희영도 댓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학력 위조. 학력 위조에 대해서. 학력이죠. 네네. 댓글에 그러니까 학력 위조에 대해서 댓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이준석도 있습니다. 이준석. 네. 왜냐하면 본인이 김희영 씨는 어떻게 학력이조가 된 거예요? 뭐 이화여대 나왔고 연세대 나왔고 뭐 이런 이화여대 거- 아니야? 네 아니고 최종적으로 중졸밖에 그러니까 중학교밖에 확인 중졸? 중학교밖에 확인이 안 된다. 중졸인데 대학원 나왔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머지 위조가 아닐까. 그런데 뭐 재판부에서 이 학력에 대해서 중졸은 아니지 않나? 중졸이에요 진짜? 아마 이 댓글을 상대하셨던 변호사가요 강용석 변호사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건데 네. 재판부에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재판부에서 제출을 하라라고 이 학력에 대한 검증 이게 참 골치 아프다. 네 제출을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중졸? 중졸은 아니겠지. 설마 중졸일까? 웬만하면 고등학교 나오잖아요. 나 미치겠다 이거.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한번 그 변호사님 강 변호사님하고 예,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명윤 TV도 많은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